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태풍과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두 현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재해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허리케인은 어떻게 생성되고 그 규모는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그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허리케인은 같은 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열대 저기압의 일종으로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태풍은 주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고 허리케인은 북대서양과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합니다.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는 이를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생성 원리와 구조는 동일합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시작은 대개 열대 해역의 따뜻한 바다에서 비롯됩니다. 바다 표면의 온도가 약 27도 이상으로 따뜻할 때 대기 중으로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 표면의 열과 수분이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1단계는 바다 표면에서 공기가 데워지며 시작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주변보다 가벼워 상승하기 시작하며 상승한 공기는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은결해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 즉 자멸은 주변 공기를 더 가열해 상승 기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상승 기류는 주변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저기압 영역을 형성합니다. 2단계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공기의 움직임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나타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태풍과 허리케인은 소용돌이 형태로 회전하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적도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3단계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에 형성된 눈아이 등장합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눈은 강력한 회전 운동의 중심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고 날씨가 고요합니다. 그러나 눈을 둘러싼 벼구는 가장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며 태풍의 가장 위험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성장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바다 표면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따뜻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 중 상층부의 바람이 약해야 합니다. 만약 상층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태풍의 구조가 파괴되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기가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코리올리 효과가 작용할 수 있는 위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풍과 허리케인은 언제 약화될까요? 첫째,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 상륙하면 에너지원인 따뜻한 바다의 열과 수분을 잃게 되어 빠르게 약화됩니다. 둘째, 차가운 바다 위로 이동하거나 대기 상층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도 약화됩니다. 셋째, 고기압 지역에 진입하면 주변 공기가 태풍의 중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약화되기도 합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 기후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과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태풍이라 불리는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이 가져오는 피해는 종종 파괴적이지만 이 현상은 자연의 순환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대지방의 열과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통해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태풍과 허리케인은 위험성과 유익성을 동시에 가진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과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풍과 허리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